안녕하십니까. 성주 참외가철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농업연구사 원도연입니다. 이 시간에는 딸기 재배 시 공간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딸기 수직 재배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딸기 수직 재배는 기존 고설배들 위에 수직 재배용 화분을 다단으로 설치하는 다층 구조에서 딸기를 생산하는 방법입니다. 딸기 수직 재배 시스템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농지 구입비, 시설 구축비를 줄일 수 있고 생산 관리에서는 단위 면적당 생산성 증가, 무인 방제 설비, 스마트팜 시설 등 자동화 시설을 집약적으로 설치하기에 적합합니다. 재배 관리에서 농업인의 작업 동선을 줄여주고 방제의 노동력 절감할 수 있는 생략화 기술입니다. 딸기 수직 재배 설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딸기 수직 재배 시스템은 하우스 방향이 남북 방향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하우스에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동서 방향의 하우스에 설치를 하게 되면 북쪽 방향으로 그늘이 많이 생겨 딸기 생육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수직 재배 화분을 설치할 때는 기존 고설 베드에 상토가 채워져 있으면 기존 상토는 소독하여 재사용할 수가 있고 베드에 남아있는 상토는 제거하고 배수로가 보이도록 정비합니다. 이때 상토 소요량은 1단 설치 기준으로 기존 고설 베드 대비 5분의 1을 사용하면 되어 상토 재료비도 많이 절감이 됩니다. 고설 베드가 정비가 되고 난 후 고설 베드 상단에 받침대를 설치합니다. 받침대 한 개당 2개의 수직 재배 화분 설치구가 있는데 정식 간격에 따라 받침대의 간격을 조절하여 배치합니다. 관수를 위한 20mm LD 호스를 화분 좌측과 우측으로 1열씩 배치합니다. 높이 3단으로 화분 간격 18cm 100m 설치 시 1666개의 화분이 소요되고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 6cm 간격으로 점적 버튼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1단, 2단, 3단의 공급 호스는 35cm, 65cm, 100cm로 재단합니다. 각 화분별 수분 공급량을 높이와 위치에 따라 30지점 정도 선택한 후 2분간 관수하여 수분 공급이 균일하게 되는지 확인합니다. 압력은 LD 호스 끝에 압력계를 설치하여 관수 권장 압력 1바가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수직 재배 배지 용기 설치 간격은 기본 18cm이며 간격은 받침대의 간격을 조절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높이는 고설 베드 간격과 일사 환경을 고려하여 3단 또는 4단 이상의 높이로 설치합니다. 3단 설치를 할 때는 1단 45도, 2단 90도, 3단 45도 방향으로 설치를 권장합니다. 화분 설치가 완료되면 와이어 설치를 위해 40mm 파이프로 수직으로 설치하여 수직 재배 화분이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 3단 사이에 와이어를 수평으로 연결하여 줍니다. 와이어 설치를 생략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딸기 수직 재배 양수분 공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딸기의 수분 공급은 식물체가 수분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증산량에 따라 조절하며 공급되어야 합니다. 식물체의 초세와 착가수를 고려하여 공급량을 조절하여야 합니다. 9월 상순에 딸기를 정식하고 난 후에는 뿌리 활착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 하루 2분씩 8번 정도 관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뿌리 활착이 완전히 된 후부터 꽃대가 나오기 전 시기까지 하루 3분씩 4회 관수를 합니다. 꽃대가 나오고 개화가 되고 가실이 비대해지는 시기에는 영양이 많이 공급되어야 하므로
하루 3분씩 5회 정도 관수를 합니다. 광량이 적은 겨울철 12월에서 1월에는 하루 3분 4회 정도 관수합니다. 3월 이후 봄철 빛이 강하고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시기에는 식물체의 물 요구량이 많아지므로 하루 4분씩 4에서 5회 관수를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관수 예시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식물체의 초세와 날씨를 고려하여 관수 횟수나 관수량을 조절하여야 하겠습니다. 품종 간에도 양액 이씨 관리 방법이 차이가 나는데 저희 연구소에서 육성한 알타키 품종에서 이씨 관리 방법은 정식 전에는 이씨를 0.3으로 관수를 하고 정식 후 착과 전까지는 이씨 0.6으로 관리하며 개화까지 차츰 이씨를 올려 개화기에서 1화반까지는 이씨 1.0에서 1.2로 관리를 합니다. 과실이 많이 착과되는 시기에는 이씨를 1.2에서 1.4까지도 관수를 하면 됩니다. 수분 장력계를 이용하여 혼합 상토 배지의 수분을 적정량을 볼 때는 -3에서 -5kPa 범위에서 수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시설하우스 환경과 배지 환경에 따라 1회 관수량과 횟수를 조절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양액 중 칼슘과 산이 만나게 되면 침전되어 녹지 않는 형태로 됩니다. 수직 재배는 점적 단추로 정밀 관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배양액이 침전물이 생기지 않도록 완전히 녹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딸기 수직 재배용 점적 단추 청소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딸기 수직 재배는 점적 단추를 이용하여 화분에 개별로 관수가 되는 방식으로 배관이 막히게 되면 막힌 배관의 화분의 딸기는 시들게 됩니다. 수직 재배를 할 때는 점적 배관과 점적 단추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점적 배관을 청소할 때는 점적 배관 끝에 캡을 열어서 잔여 찌꺼기를 청소합니다. 거름망을 설치하여 찌꺼기 발생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청소는 주 배관, 베드 배관, LD 배관 순으로 청소합니다. 점적 배관을 청소한 후 점적 라인을 작기 중에 소독 처리를 할 경우에는 소독 제품이 식물체에 접촉되지 않도록 PVC 연질 호스나 LO 드리퍼를 배지 옆으로 빼놓습니다. 페로산 등 일부 제품은 낮은 농도에서 작기 중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재배 종료 후 작물이 없을 때는 소독 시 분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점적 라인을 소독할 때는 오염물 종류에 따라 청소 방법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완전히 막힌 점적 단추는 청소가 어렵기 때문에 튜브를 묶어주고 LD 배관에 새로운 점적 단추를 설치한 후 공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독을 할 때 질산약품과 염소계 약품이 접촉되면 안 되므로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소독을 완료한 후에는 물로 세척하거나 양액을 공급하여 배관 내에 남아있는 소독액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성주 참외가채류연구소에서는 농가형 단동하우스에서 수직 재배 시 최적의 배등 간격 및 다단 높이에 대한 실증 시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성주 참외가채류연구소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딸기 수직 재배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